내년 대구 지역 고등학교에서 모두 62개 학급이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에 따른 것인데 신입생 학급뿐 아니라 2, 3학년 진급 학년 학급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전국 확산 조짐에 청도 소싸움장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싸움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재개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영토 주권 선언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번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제22회 팔공산 단풍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내년 대구 지역 고등학교에서 모두 62개 학급이 줄어듭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교원 감축 정책에 따른 결정인데 신입생 학급뿐 아니라 2, 3학년 진급 학년 학급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당장 학교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기준 대구시 인구는 237만 8천 명, 10년 전에 비해 12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대구 지역 신생아 수도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은 2만 1천여 명, 10년 뒤에는 5천 명이 줄어든 1만 6천 명에 15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도 되지 않는 1만 명대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 같은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해 2024-2028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구 전체 고등학교에서 62개 학급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 규모도 가장 크고 2, 3학년 진급 학년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통 이제 진급 학년은 감축을 이제까지는 안 해왔었는데 2, 3학년 감축할 때에도 감축을 하더라도 교육부 기준 가미를 넘지 않는 학급을 우선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학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급 감축에는 교원 정원 축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역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해마다 향후 5개년 학급 배정 예고제를 통해 학급과 학생 수 변동 추이를 통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고등학교 학급 배정안에 대해 해당 학교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는 학급 수 감축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기반해 학급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전국 확산 조짐에 청도 소싸움장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럼피스킨병의 확산을 막고 싸움소를 보호하기 위해 소싸움 경기를 전면 중단했고 질병 상황에 따라 재개장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24일부터 싸움소의 경기장 적응 훈련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신공항 이전 계획에 따른 새로운 교통망 구상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도내 주요 거점 산업권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착수 보고를 통해 도내 주요 경제 산업권의 범위를 제시하고 대구 경북공항 입지에 따른 통행 분포, 접근성 향상 개선 방안에 따른 효과 분석 등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의 중장기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의 날 기념식에서 독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나라 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독도는 우리 땅, 홀로 아리랑 등을 다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경북교육청 사이버 독도학교 홍보대사인 방송인 윤형빈 등도 참석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집니다. 경북교육청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3주년을 맞아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41호에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울도 군수가 울릉 전도와 죽도, 독도를 관할한다는 내용, 즉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이 우리나라 옷이듯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또 세계 시민들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독도 영토주권 선언문 낭독을 통해 독도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의 상징적 장소며 어떠한 이유로도 나라 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고유의 땅임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또 사이버 독도학교 누리집을 통해 전국 온라인 독도 퀴즈 대회를 열고 전 국민이 독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25일 대구시 상격청사에서도 독도의 날을 맞아 학생들과 시 직원들이 참석한 독도사랑 플래시몹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열정적인 율동을 하며 독도 알리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독도사랑 주간을 지정해 독도를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독도사랑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22회 팔공산 단풍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팔공산 동화지구 분수대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행복 가득, 추억 만개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단풍길 걷기, 단풍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대구 동구청은 단풍의 향연과 함께 축제 기간 풍요로운 가을을 만끽하며 시민들이 팔공산에서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주시가 원도시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할 영주 이음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돼 영주시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이음센터는 방치되던 영주시 상급관사를 중축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는 약 139제곱미터의 공간에 사무실과 회의실, 무인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음센터가 근대유산 문화거리와 관사골 등을 아우르는 원도심 여행의 중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경상북도가 울산에서 열린 제14차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총회에서 중국 량오닝성과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의향서에는 상호 간 인적 교류와 함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지역으로 GRDP의 50%를 차지하며 선양, 다롄 등 5개 지역이 인구 100만 도시입니다.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은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과 러시아 5개국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로 현재 사무국은 경북 포항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북구 매천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피해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천시장 화재 사고 비상대책위는 대구시가 책정한 보험금 10억 원이 피해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26일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에서 국민권익위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권익구제 서비스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여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당일 현장에서 상담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권익위에 접수돼 해결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양 기관은 전문 결혼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083건이었으며 이 중 대구는 6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청년주간 행사가 27일부터 사흘 동안 동성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대구 청년주간은 청년천하 동성로를 주제로 열리며 지역 예술가들의 무대 공연, 청년가요제와 경연, 청년단체 교류 행사 등으로 꾸며집니다. 또 청년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끝장 토론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도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청도 지역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카드 매출액 기준 0.5%,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인 경우 카드 매출액의 1.1%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저 10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입니다.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